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저는 검찰의 임무는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건을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권력자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보고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한다. 여기도 선택적 수사로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잘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근데 안 할 때는 너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소개하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시면 제가 네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제 나름대로 대안도 좀 제시해 볼게요. 여러 번 답변했던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루한 면도 있지 않지만 이게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또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는 자세로 좀 말씀해 성실히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는 성희롱 성범죄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2018년도.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 여검사 70.6%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은 좀 들어보셨죠? 뭐 책임지실 입장은 아니시지만 제가 요 말씀 해주신다는 말씀 미리 듣지 못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 못했는데요. 그런 식의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후속 조치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당시 제가 초선 국회의원에서 운영위원회 때 질의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을 못했어요. 왜냐? 검찰이 연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보니까 이 검찰 관련된 사건을 꼭 검찰총장 앞으로 고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도 제가 냈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도 우리 법무장관으로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이 법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잖아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검찰에서 여검사 70.6%가 성희롱 성폭행의 경험이 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나 기업에서 여성 공직자들이 70.6% 강간당했다. 검찰이 이거 바로 강제 수사해서 범인 색출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연루되니까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 안 했다. 이런 국민들의 법감정과 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가 강간당했다 이렇게 답은 안 했을 겁니다. 성폭력, 성추행입니다. 성폭력 안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용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5년 전 사건인데요.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장관께서 검찰 내부의 성희롱 성범죄 피해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친히 지적해 주시니까 저기한테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서지현 이문정 검사 사건이죠. 이제 검찰 조직 문화의 대표적인 피해자. 이문정 검사 사건은 성폭력하고 관계가 아니요, 없는데. 이게 그건 좀 들어보세요. 네. 서지현 검사는 이제 검찰 내 미투 사건을 폭로한 분이시고 이문정 검사는 검찰 내 전현직 고위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당사자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검사예요. 20년 이상 검사에 몸담은 분들인데 이 검사들이 검사를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근데 어디다 한 줄 아세요? 경찰에 고발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친정이 검찰인데 왜 검사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개별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했던 사안들 자체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꼭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는 그러니까 점도 저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제 주목할 건 내용이 아니라 왜 검사들이 이 범죄 요건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고발 고소를 하셨을 텐데 근데 왜 이것을 검찰에 하지 않고 왜 경찰에 고발 고소했냐는 거예요. 혹시 그 뜻을 알겠습니까? 강력 사건이라 이런 건 경찰에 고소 고발 많이 합니다. 그거는 본인들도 아는 저도 거예요.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한 사건을 적이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문정 검사 사건은 뭐 경찰한테 조사를 맡겼는데 9차례 저 부산지검에다가 뭐
자료 요청 다 무시당하고요. 결국은 경찰청에서 3번의 압수수색 요청했는데 다 거절해가지고 사실 무혐의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시비비 싸우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뭐 김학의 사건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9년 만에 이제 무죄 확정 판결 받았는데요. 근데 장관께서도 이 사건 관련돼서 전혀 동정가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는데 사실 이 무죄 받은 판결문을 보면 거의 공소시효로 빠져나갔고 심지어는 검사들이 증인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가 적시되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제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사안 자체는 또 이런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보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했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일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이 했던 일이라든가 그런 걸 좀 추호도 이게 비호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과의 공감, 국민들의 공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첫째, 김학의 사건은 2012년도에 경찰이 착수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그 특수강간의 10개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압수수색 다 방해를 해가지고 이 사건은 무혐의 준점이에요. 그때 수사 제대로만 했었어도 공소시효를 이렇게 적용시키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 국민이 웃었던 그 비디오 영상에 나왔던 그 김학의의 영상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법리적으로 깊이는 없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완전히 검찰이 장난쳤구나. 검사 사건은 검사들이 이렇게 뭉개는구나라고 비판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장관께서는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여 년이 지난 사안에 제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저희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가 누군가는 그러더라니까요. 김학의 사건의 그 영상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한동훈 장관이 정광석화처럼 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 영상에 나왔다면 그런 영상에. 안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국민들의 공분이 있다는 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결정판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수 씨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뭐 사실 간단한 사건입니다. 자격이 없는 최 씨가 요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유능한 검사들이 첨단 범죄도 아니고 대형 금융 사건도 아니고 국제 마약 조직 사건도 아니고 부정수급한 혐의를 못 밝혀냈다? 이거는 대통령 장모니까 봐줬든지 무능력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 사안 자체는 윤석열 검찰에 반대되는 쪽에서 수사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무죄 판결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예를 들어서 그 문구를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법조인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100%의 무죄 사건은 어떤 종류로든 간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무죄를 준 검사도 검사고요. 네? 위원님, 검찰 의원에서 판사하신 분은 아닌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뭐 시시비비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4.4 5.2 개헌했던 분들도 다 국회니까 의원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건 그래서 아니고요. 저는 이런 사례로 비춰볼 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뭐 증거 불충분, 뭐 공소시효 만료, 뭐 무능한 뭐 검사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져서 그냥 덮을까 걱정이고요. 국민들도 이런 점을 걱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 하나 하는 거예요.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면 검사의 기소율은 0.2%, 일반인 기소율은 32.9%입니다. 그건 인정하죠. 검사 사건에 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제가 인정 안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좀 정책 제안을 할게요. 예. 제가 낸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 법안은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에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잠깐 제가 어차피 제가 의원님 시간을 뺏는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검사 기소율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아마 의원님 국회의원들 기소율도 훨씬 낮을걸요. 일반인보다. 왜냐하면 검사는 엄격한 심사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상당수 그 범죄율은 재범으로 나오는 건데요. 검사는 전과가 있으면 쫓겨납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전과를 안 받는 게 문제죠. 그렇죠. 죄를 져도 음주운전을 해도 그냥 봐주는 게 그렇잖아요. 위원님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음주운전에도 검사에 봐준다고요? 봐준 사례가 없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많이 봐줬죠.
언제적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봐줬다는 아주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90년대도 있습니다. 자, 90년대만 해도 30년 지난 건데 그걸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지금 거예요. 음주운전을 검사가 걸린다.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뭐냐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 재소자들한 이런 사람들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기소율 자체가 부모가 커서 낮아지는 경향은 있을 것이고 저는 국회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해본다면 일반인들의 기소율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숫자가 낮고 높으니까 이걸 미온적으로 간다? 그건 너무 단선적인 아니, 그러니까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저희가 내부의 비리에 더 조금 더 눈을 부릅떠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제가 공감하고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검찰이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국민들의 공감 또 그런 거에 분노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세요?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좀 인정을 하세요. 그렇지만 아니요. 뭘 인정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아니, 통계가 그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 말씀하시는 통계라든가 그런 식의 통계 볼 만한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좋습니다. 국회의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 기소율도 훨씬 낮을 텐데요. 봐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정책 취지는 제안을 아닌 거고요.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영장 청구하는 이 법안은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위원님이 어차피 선의로 해주신 얘기니까 제가 지금에서 법 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그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바로 즉답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경솔한 얘기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해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안위 4년 했는데요. 그때 경찰청장한테 물어봤어요. 경찰이 사건 수사한 것 중에서 검찰 영장 청구를 얼마나 청구를 해줬냐 했더니 당시에 경찰청장 얘기가 자기 기억으로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크게 뉴스되고 보도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내사에서 압수수색 사건을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해 준 적은 한 건도 없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잘못된 판단을 그 사람 네,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주세요. 지난 정부 사건화 되지 않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 저만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몇 번 당했습니까? 그건 다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을 전체를 이제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때 검찰이 굉장히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동의했어요. 전 행안위 때 그건 필요하다. 근데 검찰의 불기소 사건 2018년도 전에는 한 100만 건이 돼요. 불기소 사건이 지금 3, 40만 건인데요. 이 3, 40만 원의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정말 영화 더킹에 보면 캐비넷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40만 건을 누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불기소 사건도 법원이나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의 불기소 사건을 불송치 사건을 검찰이 보니까 검찰도 불기소 사건을 경찰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견제 차원에서 보는 건 어떠냐 한번 질의하면 됩니다. 어떻게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그거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난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 이의 신청을 폐지한 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지금 말씀하신 정도를 루폴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이만큼이 이 루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 신청 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신청이 1년에 3, 40만 건의 불기소 사건 중에서 재정 신청이 14,000건 들어오고요. 공소 제기가 고작 0.6% 80건입니다. 국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에서 야당을 수사할 때 그 사건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감정이야 상한 일이 있었더라도 이 적개심은 제발 좀 적개심은 제발 버리시기 좀 바라겠고요. 우리 민주당의 역사 잘 아시죠?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고요.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앞으로 야당에 대한 존중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가 어차피 그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디오 탭을 돌려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인생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있으시면은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개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메모했는데요. 그 정책 재원 같은 건 제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진영을 넘어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